40쯤이었습니다. 하던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거기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참을 것인가 저지를 것인가 그 기로에서 부부는 기어이 사표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이 이제 10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뭔가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뭐 내 꿈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할 어떤 그런 여유도 없고. 이 일을 주저없이 선택했던 계기는 워낙 어떤 시대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좀 직감과 불안감. 네. 그래서 큰 기업들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같은 개인들은 기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그런 틀들을 좀 과감히 좀 버려야 된다. 사표를 쓰고 다시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한 지 3년째. 다행히 밥은 먹고 살고 기분 좋은 날도 꽤 됩니다. 물론 위태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살겠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다. 누구나 이런 결심을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그런 고민을 오래 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한강변에서 이어진 야시장. 출출한 사람들이 강물처럼 모여들어 불야성을 이룹니다.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한 그곳에서 기다리는 손님의 줄이 눈에 띄게 긴 곳. 진영시내 푸드트럭에선 김치볶음밥을 팝니다. 하나를 나눠먹고 하나씩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목스테이크 두 개를 같이 먹는 거 맛있어요. 하나는 더 많이 달라 그러고 하나는 따로 싸가요. 집에 너무 먹으면 지겹잖아. 얼른. 남편이 가마솥에서 밥을 볶는 동안 진영 씨가 돌발 제안을 합니다. 손이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보세요. 안 보였죠 지금 방금? 보였어요? 아직 기술은 서툰 게 분명한데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눈치입니다. 김치볶음밥을 하루에 500인분까지 팔아봤더니 그만하면 장사는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건 이제 겨우 3년째랍니다. 보이는 저 삐까번쩍한 저 건물에서 마지막 그 회사 생활을 했어요. 설마 임진영 제가 마지막 부장이었는데 임진영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트럭에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도 하신 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밥을 드려도 아마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국비 유학을 다녀올 만큼 공부를 잘했고 어렵지 않게 취업도 했습니다. 외국 유명 영화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금융 전문가였던 남편과 만나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런 꽃길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덜컥 사표를 썼습니다. 회사를 그냥 다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회사 일죠. 오늘 무슨 일 하면 되고 내일 무슨 일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일이지. 운동을 해야겠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사는 거니까 회사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행복을 찾아 맨 땅에 헤딩하기로 한 거죠. 말리는 사람 투성이었지만 진영 씨는 과감하게 남편까지 영입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으니까 저보고 이제 조금씩 도와줄 때 회장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회장을 하면 저한테 이제 큰 소리 못 치겠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아직 대우도 못 받고 뭐 급여도 뭐 회장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좀 고난의 길을 겪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뭐예요? 예, 사장 여기요 사장. 네. 예. 남편은 회장님. 네. 직책을 그렇게 정하셨구나 회장께서 저기. 네. 자 이쪽은 먼저 닫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잘 나가던 회사에 사표를 쓴다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안녕히 일단. 가세요. 네. 네. 자신 있어 보였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부부와의 만남 이후 계절은 다시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지 까치처럼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하며 부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진영 씨는 푸드트럭에 요리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두 대의 트럭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이유가 처음엔 장사 준비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두 대였던 트럭 가운데 한 대를 처분할 작정으로 매물로 내놓은 참이었습니다. 차가 2호차예요. 두 번째로 만든 차고 저기 이제 옆에 있는 차가 1호차인데 2호차를 올해는 정리를 하고 청소를 좀 해놓고 차 보시러 오시는 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힘에 부치기도 하고 장사가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어서 규모를 줄이고 체력도 아끼기로 했답니다. 한때 보기만 해도 설레던 트럭이었습니다. 셰프라는 영화를 우연히 이제 회사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게 막 자기 꿈을 막 너무 신나게 막 트럭을 보면서 트럭에 딱 꽂힌 건 아니었고 자기 꿈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어떤 막 기운을 줬어요. 저한테 에너지를 줬고 그럴 때 푸드트럭이 합법화됐고 저에게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자본금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딱 어떤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고 처음 푸드트럭을 시작한 게 2014년. 푸드트럭이 막 합법화된 참이었고 2천만 원 남짓인 트럭값만 들이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비슷한 트럭이 늘어 경쟁은 심해졌고 진영 씨네처럼 가마솥을 올린 푸드트럭도 종종 눈에 띕니다. 남의 일 같지 않죠. 남의 일 같지 않고 잘 하시나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어떤 걸 보고 이쪽에서 하시나 그런 거 그냥 보고 지나가게 돼요. 네. 맛은 어떤가 꼭 맛 한 번씩 다 보고요. 저쪽도 가마솥이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 아파트 앞에 오시는 분이라 근데 요즘 가마솥을 활용한 게 트럭 말고 일반 식당에서는 되게 많아요. 뭐 가마솥 순댓국, 가마솥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트럭에 이제 실은 경우는 저도 제가 본 거는 저희 차 말고는 처음. 몇 년을 고민해 어렵게 찾아낸 방법. 그런데 어느새 비슷한 트럭이 늘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안 여셨나 보다. 아쉽다. 여기 맛있기도 하고요. 저희 김치볶음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토핑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잡채도 하고 곱창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영 씨도 손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 아쉬운 마음을 남겨놓고 돌아섭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하루하루 갈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고단하기로 말하면 직장에 다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죠. 하지만 내 일이라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늘은 예약 판매라 양도 적어 혼자 나왔습니다. 진짜? 저예요. 정말요? 저희예요. 많이 기다리셨죠 그때? 네, 저 여의도에서 많이 기다리셨죠? 네, 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야, 맛있게 드셨어요 그때? 네, 맛있었어요. 진짜예요. 오늘 가시는 거예요 오늘? 고맙게도 알아봐주는 손님을 만납니다. 자랑하려고요. 6시에 회의니까. 파티예요, 파티. 아니 파티가 아니고 회의라니까. 왜 자꾸 파티가 해? 아 근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문득개비 시장 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꼭 저희가 서비스 드리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카메라에 맛도 담길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요. 이제 좀 그 기술이 좋아지면 카메라에 맛까지 담기는 그런 기술이 나올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막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맛을 담는 카메라가 없어서. 먹어본 제작진 말로는 정말 맛있답니다. 저녁밥 때가 되면서 예약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약 안 한 손님은 못 사 먹습니까? 주변에서 그냥 냄새가 나니까 오시는 건지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하시니까 많이들 와서 물어보세요. 파는 거냐, 얼마냐, 뭐냐. 근데 판매 안 하세요? 아, 판매 일단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왔을 때는 판매 안 해요. 물론 양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뭔가 너무 질서가 없어지니까 저는 일단 여기 의뢰받아서 온 거니까 일단 여기 충실해서 여기만. 네, 여기만. 그럼 길에 나가서 사죠. 살 겁니다. 네, 지금 6개예요. 푸드트럭은 움직이는 식당인 만큼 주변 상가에 영향을 끼칠 곳에선 장사할 수 없고 예약 판매로 나와 다른 손님에게 파는 건 위법이랍니다. 준비된 음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저희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저희 여기 식당 가서 사는데 누가 지금 여기 왔다고 해서 왜냐면 여기 저희 식당이 없으면 지금 저희 민트 살 손님이 없어요. 케이터링. 아래 식당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일반 판매 그거 걱정 마세요. 저 케이터링 할 때 일반 판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그 저희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오해는 풀렸는데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네. 하는 사람이 지금 밑에 손님이 아무도 없는 그쵸. 거야. 네. 추워서 다들 가셨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고 궁금해서 올라와 혹시라도 보는데 몇분 오셨어요. 판매하냐고. 네, 판매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네 이건 그래. 여기서 하세요. 이 자리에서 좋은데? 규모가 작은 식당과 푸드트럭은 사실 여러모로 비슷한 처지입니다. 저희 판매하러 3명 중 2명은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해는 금세 풀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일이나 그늘이 있죠.
예전에 한번 어디 송파 쪽에 병원에 건물 주차장이니까 하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줄 알고 그때 건물주가 오케이 하셨으니까 갔다가 바로 옆에 식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었는데 바로 열자마자 바로 옆에 식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되게 겪어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소상인의 생태계를 마흔이 넘어 알아갑니다. 밥을 파는 일은 끼니 때가 있어서인지 늦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녔다면 퇴근했을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힘쓰는 일은 대부분 남편이 맡습니다. 회장님이면서 마당쇠죠. 아내 진영 씨는 진영 씨대로 챙길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작할 땐 보란 듯이 혼자 할 생각이었지만 하고 보니 남편의 도움 없인 어려운 일입니다. 진영 씨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건 손님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저희 밥그릇에 밥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대부분은 다 드셨는데 아주 한두 개가 그렇게 발견됐다 그런 경우엔 입맛이 안 맞으셨거나 이분은 특히 양이 적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건 뭐 큰 고민은 안 하고, 근데 만약에 굉장히 많은 그릇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두 가지 더 고민해보죠. 오늘 좀 뭔가 맛이 없었나? 내가 너무 많이 퍼드렸나? 두 가지 다. 버리는 쓰레기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진영 씨. 푸드트럭 밥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실력보다 노력 쪽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미리 만들어 숙성시키는 볶음김치 소스도 처음엔 국물을 짜지 않았지만 손님에게 배워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치 짜서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손님이 한번 드셔보고 나서 저희 안 들리게 지나가는 말로 야,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럼 김치를 더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짜서 국물을 없애고 김치를 좀 더 넣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소스 재료를 계량화할 때도 경험 없는 부분은 자료를 찾고 여러 번 만들며 방법을 찾았고, 김치와 햄 10가지 남짓한 양념을 섞는 비율도 결국 공부로 최고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전 12년 정도부터 계속 매일 볶아 먹으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먹을 수 있을 때는 늘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늘 양념을 다르게 해서 버터를 넣었다가 뺐다가 식용유를 익었었다, 간장을 익었었다, 적었었다, 마늘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서너 시간을 꼬박 작업해 일주일치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과정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지만 이런 경험 덕분에 세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 저렇게 예를 들면 진짜 이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좀 발전시킬 수 없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감사하고 정말 그런 분들을 좀 답답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정말 이렇게 바쳐서 뭔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좀 새롭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하는 만큼 생각도 커지는 시간을 사는 부부. 자정이 가까운 시각 드디어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 너 왜 이렇게 앉아? 애기가 아직까지 깨있는 애기 어딨어? 안녕하십니다. 고생도 많았다. 엄마도 밥 먹으러. 뭐 했다고 엄마? 뭐라고요? 엄마 밥 먹으러. 그 전에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고마워. 고생들 많았다. 고생도 많았어. 엄마 안아줘야지 그럼. 안아줘. 엄마 안아줘야지. 엄마 고생했는데. 엄마만 안아줘야지 누나. 안아줘. 그래. 아이고. 엄마 품에 안겨 한껏 참았던 어리광을 풀어내는 4살박이 도연이. 보고 싶을 때 안 보고 싶을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었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 안 하던 일도 하련만 도연이가 돌되던 무렵 진영 씨는 오히려 사표를 썼습니다. 오늘은 임진영 부장님, 픽처스 텔레비전 임진영 부장님의 퇴임식 저녁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임진영 부장님, 네. 저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홀가분하고요. 이제 제 사업을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성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말로만 이내 버거 한국에서 하면 잘 되겠지, 아보카도 버거 한국에서 하면 잘 되겠지, 그런 말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임진영 부장님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앞으로 창창히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임진영 부장님이 만약에 힘들다면 남편인 제가 옆에서 완전 목숨을 걸고 같이 돕겠습니다. 사표 쓸 때 반대하지 않은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다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꾹 참으라고 했죠. NOW, Now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그래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5년 후에 이걸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돼. 10년 후에 이걸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A지만 B로 살아야 돼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일단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후회 없이 지금을 살 거예요. 처음의 막막함을 아직 기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가야 하는 곳이 사라졌다는 건 안개 가득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호리에 닿았습니다. 서툴고 걱정 많은 부부를 위로해 준 곳이고 밥 안 나오는데.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다독여 준 곳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늘 손글씨로 간판을 새로 쓰는 진영 씨. 주문처럼
은하계 최고를 쓰며 자신감을 끌어모읍니다. 지금 다 됐는데? 홍삼이 먹고 싶어? 그래. 네.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이 어른과 친구가 되고 경쟁하듯 치열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걸 알려준 것도 이곳 문홀입니다. 호삼이 너. 어? 야, 오늘 부부가 퍼낸 첫 밥, 호삼이의 밥은 공짜입니다. 딱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딱 옆에서 먹어 앉아가지고. 그래. 호삼아, 맛있게 먹어라. 부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눔의 여유를 키워준 곳. 구경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과자가 하나만. 어제도 주셔서 어제도 주셨는데 이따가 갔다가 오는 길에 밥 좀 갖다 드릴게요. 사실 아침부터 못 먹구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그릇 금방 푹 챙겨다 퍼가지고, 드릴게요. 크림 제가 요거만 한번 맛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 그릇 만들어 드려야겠다. 너무 얻어먹고. 야, 뭐든 진짜 바로 해야지 맛있구나. 요즘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순애 씨. 네. 리버마켓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초상화 가게. 위에. 우리도 궁금한데 나는? 만화가 엄마에게 그림을 배워 엄마보다 더 유명해진 딸이 주인입니다. 어제 아저씨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다행이야. 잘하지. 어디 앉아요? 여기 두 분이 앉 화가 은혜 씨.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군요. 포즈라든가 이런 거 먼저 좀 말을 해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 포즈 아니에요. 포즈 말고. 안 해? 아, 근데 너무 사진 잘 찍어요. 문혜 씨한테 그림을 부탁하시는 분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예쁘게 안 그려드립니다. 아니 토마토 총각은 완전 멋지게 그려놨네. 네, 그 사진 좋아. 괜찮네. 그 사진 좋아. 괜찮네. 네, 좋아요. 괜찮아. 제 모습에 가깝. 은혜 씨는 제일 좋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은혜 씨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바꾼 부부를 그립니다. 닮았나요? 예전에는 이 일 같이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저를 많이 이해해준다는 점.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이게 요즘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동기들이나 이제 그 선후배들이 깜짝 놀라요. 네, 저를 굉장히 불쌍해하죠. 네. 아내랑 이제 하루 종일 정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대도시도 아니고 이름난 관광지도 아닌 한적한 시골이지만 리버마켓이 열리는 날은 달라집니다. 개성 강한 소상공인들이 모여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곳의 시작은 2014년. 부부는 서툰 것 많은 초보 상인으로 시작해 마켓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밥 만드는 솜씨만큼 손님 대하는 여유도 늘었습니다. 몇 개 드리면 돼요? 2개. 네. 죄송해요, 자꾸 물어봐서. 오래 기다린 손님들도 기분 좋게 웃으며 돌아갑니다. 계란이랑 햄. 진영 씨는 손님을 맞는 동안 언제나 웃죠. 그래서일까요? 손님 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요?
셀러분들한테 많이 챙겨드리는데 손님 중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리세요. 밥 많이 드리는 걸 제일 이분 거짓말 못하게 생긴 얼굴인 것 같아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 김치볶음밥을 굉장히 맛있게 하시는데 예. 우리 어머니 것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혹시라도 맛있더라도 엄마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삐진 엄마들 너무 많아요. 어머니 삐지시면 어떡해요? 맛있는 다음에 해야죠. 묘하게 자랑하시네. 여기 놔둘까요? 아 뭐야? 네. 너무 죽이 잘 맞아 의심스럽지만 믿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네. 잠깐 한가해진 사이 진영 씨를 아는 듯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전국에서 배치하고 지자체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데 이 손님을 맞이하는 진영 씨의 태도가 다른 손님을 맞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얼마 만에? 이게 저 시작하기 전에 너 좀 너무 심했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똑같아요. 저 똑같은데 뭐가 아니야. 왜 왜 이렇게 말랐어? 오랜만에 나 아침도 안 먹고 왔어. 잘 많이 먹으려고. 너 말랐어. 건강해? 아픈 데는 없어? 아 선생님이시구나. 어, 왜 울어 갑자기 또? 왜 갑자기 울어? 네. 오셨어요. 왜 그래? 아이고 잘한다. 눈물까지 보이는 진영 씨.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오시려고 그러니까. 손님 쪽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분 어떤 사이십니까? 중학교 2학년 조그만 학교예요. 조그만 그 시골 학교에서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처음 뵙고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거의 엄마 같은 언니 같은 이모 같은 저희 선생님. 그때 선생님 아셨구나. 버스조차 드문 오지 학교지만 1등을 도맡아 하던 똑똑하고 야무진 제자.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뭐라도 해내는 태도가 기특해서 제자가 취업하고 결혼하는 동안에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집에 가서 쌌어? 좀 쌌어요. 어제 쌌어요. 어제 썼어? 네. 한번 보세요. 드시고. 너 보러 왔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드시면 보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만난 제자의 선물이 선생님을 또 울립니다. 에이, 선생님 오지 마세요. 어제 했어요. 어제. 겸사겸사. 어려서는 돌봐줘야 하는 제자였지만 나이 들어 기대고 싶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됐고 이렇게 위로까지 받습니다. 근데 대체 뭘 선물한 겁니까? 아니 무슨 뭐 난리 난 줄 알겠어요. 무슨 갑자기 금덩어리라도 넣어드린 줄 알겠어요. 응? 선생님 그때 되게 맛있게 드셨다 그래서 괜찮아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뒤에서 선생님 생신 잊어버린 것 같아서 울고 먹고 그러면은 안 된대요. 장사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어느 틈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늘 깊었던 제자 진영 씨. 어느 해인가는 아침에 잡채를 해가지고 택배를 뭐죠? 막 달려오는 그 오토바이 뭐지? 킥 서비스. 그걸로 답차를 제가 보냈어?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해서 보낸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가지고 오신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걸 보내냐고?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배달해 봤다면서. 그때 생각이 나네. 저는 그때 얘기 많이 하셔서. 야무지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서 늘 부러운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되게 오랜 시간을 한 50분쯤 걸어서 집에를 간대요. 그럼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 그랬더니 걸어가면서 책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면서 책을 봐?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복 2시간을 책을 보면서 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날부터 진영이를 오늘날까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여전히 진영 씨는 원하는 걸 쫓아 삽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난 사실 이 차에서 내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 차는 내 꿈을 실어다주고 있고 아예 꿈을 그냥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삶에서 꿈을 가지면서 끝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과정을 나는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고 이 꿈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고 계속 커지고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진영 씨에게 푸드트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치볶음밥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부부를 다시 만난 건 눈썰매장이었습니다. 장사를 나가지 않는 날이면 부부는 도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마음을 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딱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때나 좀 마음만 먹으면 좀 시간 활용이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편하고. 남편 레역 씨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들과 노는 아빠데이로 정했습니다. 노는 시간만큼 공부하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가집니다. 푸드트럭을 시작하고 나서 공부하고 배우면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걸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How was your Christmas? Nice. What With the did- family and Uh-huh. we had New Year's party. with 벨기에에 friends. 사는 지인과의 국제 통화. For right now, we just cheer you up with the wording. But after this year, or for this year, we can invest you. Okay? All We right. can invest That's in nice. you. Yeah. So every time I come back to Korea, I will try what I can do. In Belgium, we only have. 한국에 방문했던 지인은 부부의 푸드트럭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지금은 한국과 벨기에에서 서로의 음식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연히 저희 트럭에 오셨다가 저희 계획을 같이 듣고 어떤 마인드가 맞아서 일부러 또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서로 계획도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국과 벨기에에서 서로 이제 코워크를 하자고 파트너 관계가 된 그런 분이에요.
이제 레스토랑 오픈하는데 한국 음식 재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국에 믿을 만한 컨택이 없으면 뭐 어떤 수입하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외국에서 김치볶음밥을 파는 건 이미 오래된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인가 월스트리트 그 기자가 그랬거든. 한국 음식의 정수는 국물이다. 그래서 난 국물을 어느 정도 가져가자는 거지. 순두부라든가. 원하는 걸 해줄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싶어요. 그냥 국물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뭐 맨날 바뀌는 콩나물 아무거나 이렇게 그렇게 갖다가 붙이고 싶진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제공하고 싶은 걸 저는 제공할 거예요. 가마솥 김치볶음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흰밥에 뭐 갈비를 올릴 생각은 없고요. 유동 인구라든가 이 상권이 얼마나 이제 흡수할 수 있는지. 그죠? 올해 초 남편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3주를 머물며 시장 상황을 확인했고 아니면 근데 여기 한 유동 인구가 뭐 한 10,000명에서 진영 씨는 곧 영국으로 가 시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김치볶음밥만 먹기에는 자금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돈 걱정만 하느라 하고 싶은 걸 미루지는 않겠답니다. 이제 세계는 지금 모두 연결되어 있고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뭔가 자기 어떤 개성과 정체성 그리고 꿈이라든가 열정 이제 그런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가지고 더 전진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일해 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김치볶음밥을 팔기로 한 뒤 볶음밥에 올릴 고명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작은 떡갈비. 지금 너무 많이 구워서 저거 완전 느끼할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그냥 하는 건 구워야 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죠. 기름을 너무 많이 부으셔. 기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떡갈비가 이게 무슨 맛이겠어 이게. 완전 느끼하겠지. 자체로 그러면 우리랑 밥이랑 해도 맛이 없겠지. 볶음밥 말고는 아직 서툰 남편 레 역시 시간이 없으니까 스스로도 민망한 모양입니다. 익힐 때 기름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떡갈비인데요. 김치볶음밥 고명으로 궁합이 잘 맞을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갈 게 아니니까 지금 이게 하나가 다 나갈 수가 없지. 아니야. 잡채는 오래전부터 곁들여 보고 싶었답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과감하게 곱창볶음 고명까지 시도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밥이랑 먹는 이거 지금 곱창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밥이랑과의 조화를 지금 보는 시간이에요. 먹고 먹으려고 네, 아니 같이 좀 같이 먹어봐요. 좀. 어울리는. 둘 다 짜고 그래서 혹시 너무 짜진 않아? 곱창은 아예 안 되겠다. 네. 일단 너무 향이 강하게 가면 곱창 맛밖에 안 나. 비 맛이 안 나고 않나? 김치볶음밥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잘 이거 먹어봐요. 잡채는 뭐 잡채를 먹어봐요. 잡채밥을 우리 많이 먹잖아요. 흰밥이랑. 곱창은 그냥 하얀 쌀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괜찮아? 맛있다. 이거는? 일단 쌀밥에 그러면 뭔가 그냥 느끼한 맛만 나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잡채밥 먹으면? 근데 우리는 원래 잡채도 좀 기름을 많이 안 넣긴 했는데 중국집 가서 먹으면 좀 기름 많잖아요. 느끼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치볶음밥 먹으니까
아주 좋아요. 이건 맵고 괜찮네. 얘는. 그리고 이게 야채가 있지만 야채가 또 김치 씹는 식감이랑 다르거든. 좀 익어가지고 좋아서. 좋은 맛을 만들어내려면 자주 만들고 자주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맞는 맛이 나타나 주겠지요. 고기에 김치 먹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맛이에요. 부부는 오늘도 꿈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그냥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더 성공하려고 뭐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 스스로 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기보다는 한번 내가 더 용기가 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기 전에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난 사실 이 차에서 내 꿈을 키워가고 있고 어떤 선택에도 대가는 따릅니다. 이 부부도 한없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좀 다르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길이 없다면 만들며 가보기로 했습니다. 밥을 팔아 꿈을 짓는 부부. 진영 씨와 레역 씨가 마침내는 꿈에 닿기를 응원합니다.